네, 여러분 오늘은 서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설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설문은 비교적 짧은 문장입니다. 글쎄 A4 용지에 빽빽하게 쓰면 글쎄요, 한 장이 채 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이제 정권 교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모든 국민, 온 국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들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대로만 하면은 아주 혹평을 만일에 우리가 한다면 그야말로 장문의 천국처럼, 장문만 잘하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모든 자가 굶주리지 않고 사자와 양떼가 같이 노는 것 같은 천국을 만들겠다는 식의 표현들이 쭉 있습니다. 아름답고 꿈을 꾸는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MBC에 가서 MBC를 질타하고 공격하고 보수를 물론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만 불태워야 하는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으면 혁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을 다시 하겠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라고 얘기했던, 미국에 노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소위 편을 가르고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기준을 세워서 보수를 아예 국민에서 배제시키는 듯한 어법과는 너무나 달라서 저는 이 글을 누가 썼나 하고 최순실이가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최순실 아닌 그 누구의 홍길동이 썼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파 대통령 후보가 썼다 해도 이 정도 쓸 것 같습니다. 이건 문재인이 아닙니다. 만일에 문재인 후보의 진짜 생각이 이렇다면 이때까지는 잘못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연 지연이 없이도 서러움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이건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국가 필요 없어. 내 능력만으로도 내가 쓸 수 있고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게 필요 없는 나라. 이거야말로 시장경제가 꿈꾸는 나라죠. 치열한 공개 경쟁만이 존재하고 음습한 지역주의, 학연 이런 거 없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시장경제 철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뭐 마음 편히 아이나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글쎄 이건 뭐 너무 천국을 묘사한 얘기 같아서 논평할 거리는 안 되죠. 튼튼한 자주국방으로 세계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은 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 글쎄요. 우리나라 진보 또는 좌익, 좌편향 또는 문재인 후보의 지금 노선이 튼튼한 자주국방과 어떤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건가?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사드에 대한 중국의 공세에도 벌벌 떨고 있거든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로부터 사드에 대한 공갈만 흠뻑 듣고 와서 사드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드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이 튼튼한 자주국방, 세계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은 강한 국가,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다. 제가 전화가 와서 이상하죠.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저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것만 제기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남한으로 쏘지 않을 거다. 혹시 어떻게 잘못해서 인질이 되면 어떡하죠? 말하자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튼튼한 자주국방으로 어떤 나라도 두렵지 않은 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보통 보수주의적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주국방론입니다. 갑자기 문재인 대표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표의 연설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저 듣기 좋은 말이면 그것이 그저 듣기 좋은 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만일에 문재인 대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이 언론들이 나를 잘못 소개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심하게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적어도 오늘 발표된 대통령 출마 선언문만큼은 글쎄요, 출마 선언문이라기보다는 당선 소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연설문입니다. 당선 소감 같은. 그래서 모든 국민, 온 국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문재인 이런 말을 씁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 이런 말도 아니고 아예 온 국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재외동포들도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고 당당한 생각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가 되겠다. 약간 그 좌편향에 걸맞은 문장이다. 평소의 문재인의 그래도 조금 근접한 문장이라고 하면 이 문장입니다. 뒷부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좌파적 철학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렇게 문장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법치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이거는 자유주의 철학입니다. 좌파적 철학이 아닙니다. 좌파적 철학은 이 부분을 좌파적 철학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들까지도 국가가 보살피며,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좌익적 세계관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가난에 허기득이지 않고, 이거는 우파 철학입니다.
강조점이 확실히 다르죠. 어떤 경우에든 재난에 처한 사람도 국가가 보살피며 이렇게 되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조화를 이루고 통합하는 이렇게 되면 법과 원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도 좀 얘기하고 싶고 좌파적 철학도 좀 표현하고 싶은 아마 이중적인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법과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은 소위 대중민주주의적, 말하자면 열성민주주의죠. 열기가 있는 광장에서 좀 시끄럽게 하고 말하자면 촛불 시위 같은 거 막 벌리고 근데 또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도 쓰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그 폄훼하는 얘기 금지법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좋은 말은 다 있는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뭐 여러 가지 좀 웃기는 얘기다 하는 것 중에 아까 이제 북한 핵, 사드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를 잊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분들께도 도리를 다하는 나라,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지난 세기 독재에 신음하던 민주화 유공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역사의 소외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좌파적이죠. 그런데 그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우파입니다. 우파 문재인이 탄생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이렇게 되면 천안함 추모식에 가야 됩니다. 연평해전 기념헌화를 해야 됩니다. 천안함과 연평해전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추서를 하고 국가가 바칠 수 있는 극진한 예우를 하겠다. 그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과 버금가는 아니 그것보다 훨씬 그건 단순히 사고사니까 그건 사고사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천안함 연평해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시 현창하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창하게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대목을 들고 이거는 대통령 출마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문재인 후보는 그런 말이 있었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고 이 말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니까.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도리를 다하는 나라. 위안부는 지금 몇 분이나 남아 계시죠. 위안부에 대해서 위안부의 존재는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 에게는 그다지 큰 양심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위안부 문제로 사회적인 쟁송이 있었거나 사회적인 규탄이 있었거나 또는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공칭되어 있는 그 여성들의 오빠, 아버지, 남동생들이 격렬하게 거부를 했다거나 또는 내 동생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병들하고 싸우다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번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그 당시에 위안부에 대한 인식은
지금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의 젊은이들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굉장한 양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거듭거듭 사과를 했고 또 한 번은 정부 돈으로 한 번은 민간의 기금으로 정부가 물론 동원한 겁니다마는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인들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생각을 하느냐. 몇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돈까지 줬는데 배상금을. 손해배상이죠. 그야말로 위로금을. 언제까지 이 문제가 가는가. 물론 위안부 배상 문제는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역사적인 양심의 문제로 아파하는 것과는 다른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한일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를 요구할까요? 한국인이 요구하는 진심 어린 사과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외교적 과제가 있는데 위안부 문제만 뛰어들어갔습니다. 혹시 위안부 문제는 이제 한국인의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제 다루느냐는 문제다. 이런 선언일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문재인 대표가 해온 얘기는 위안부 재협상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끝까지 도리를 다하는 건 일본 책임으로 끝까지 도리를 다하도록 요구하겠다.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연설문만 읽어보면 우익 후보입니다. 우파 대통령 후보입니다. 좌파 아닙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좌파 본색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 저는 이 대목을 보면 문재인 후보 혼자서 이 글을 썼을 리는 없죠. 당연히 소위 참모들이 다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또는 문재인을 아끼는 지지자들로부터 문장을 다 그러지 않습니까? 5천 명인가 하는 지지자들에게로부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의가 눈에 보이고 정의가 소리로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눈으로 보이고 이랬는데 눈에 보이고가 맞겠죠. 정의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글쎄요. 좋은 사회는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일상이니까. 당연히 재판소에 가면은 좌경 판사들이 제멋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판결받는다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죠. 소리로 들리며 아니 누구를 불러다 놓고 불의한 놈을 곤장을 치고 비명소리가 터져야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이 정의일까요? 그건 분노이거나 징벌이거나 이런 것이죠. 눈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도처에 깔린 게 정의여야죠. 아니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정의로운 시스템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로운 시스템 안에서 정의를 못 느껴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일상이죠. 이런 겁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와서 책을 100만 권 넘게 팔아먹은 마이클 샌델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강타한 조그만 마을을 예를 들면서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는데 무슨 그래서 물건 가격이 폭등을 했다. 이 나쁜 폭리 상인들 때문에 인간의 도덕심이 다 망가지고 피해 주민들이 애를 태운다. 그러면 이제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새칭 반론을 펴죠. 야, 그게 아니야. 시장경제 기능대로 하면 금방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상인들이 금방 공급을 해서 물건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시장 기능이 작동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시장 경제는 어떤 상태냐? 지금처럼 평온한 상태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핸들링하지 않습니다. LG25시 이런 데를 우리가 가면서 거기에 혹시 물이 떨어졌을까? 난 생수를 사러 가는데 혹시 코카콜라가 없을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쓱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갖다 놓은 것처럼 턱탁탁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돈 계산하면 끝이죠. 이게 시장 원리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조금의 빈 공간도 그만두질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탁탁 채워놓죠. 조금 많이 나가는 물건은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늘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소리가 나고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회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정의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도 들리고 피부로 느껴진다. 그러면 곤장을 쳐야 됩니다. 누군가를 갖다 놓고. 광장에서 조롱을 하고 사람 얼굴을 공으로 만들어서 차고 그래서 인격 살인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돼야지. 권력자를 난도질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에는 정의를 못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도처에 있으므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그게 정의로운 사회고 그게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는 사회입니다. 지연학연, 정치를 줄이면 지연학연 혈연이 줄어듭니다. 왜? 예를 들어서 기업은 최고의 이윤을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서 자기 종업원을 뽑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자기 직원을 뽑으면서 시장경쟁으로 뽑잖아요. 야, 지연, 학연, 혈연기는 필요 없다. 우리 실력 있는 놈을 뽑아야 우리 회사가 잘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시장경제 시스템이고 정의로운 시스템입니다. 소리가 나고 광장에서 소리가 터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대중의 분노가 터지는 것이죠. 그건 비정상 사태입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소름이 돋고 아닙니다.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대기업이 자연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죠. 고용이 늘어나면 말하자면 골목 상권에서 비명소리가 덜 터집니다. 왜? 그리 몰리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왜?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골목 상권으로 갑니까? 근데 지금 대기업은 점점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나와서 자영업이라도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골목에서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죠. 그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게 만들어 놓고 정부가 골목 상권 보호한다고 돈 대주면은 그게 경제민주화 같습니까? 바보 아니에요? 오늘 문재인 대표의 연설을 보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마 이 연설을 정말 진지하게 봤나, 정말 평소의 생각이 이렇단 말이야? 아니면 그냥 이미 내가 대통령이 다 되었다고 생각한 대통령 취임 연설 같다. 근데 그냥 아무런 정책의 구체성도 없고 정책의 방향성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아름다운 말로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고 학연지연이 필요 없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전부 보수 가치거든요. 튼튼한 자주국방 어느 나라에도 꿀리지 않는 강한 국가 이게 다 보수 가치인데 그동안 또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던 왔던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는 대통령, 독립유공자,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연평해전 희생자들 다시 보상하는 특별법이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본인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저는 이 문재인 대표의 이 취임사가 아니라 이 연설을 보고 누가 어떤 집단이 아마 참모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느껴봅니다. 도대체 이거는 단순히 누구를 까자, 누구를 비판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참모들은 저는 글쎄요. 이걸 보면서 야 보수야 용용 죽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완전히 보수 코스프레거든요. 그럼 출마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는 건가?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우리 편은 이미 우리 편이니까 이제는 보수를 좀 끌어들여 보자 이런 선거 전략인가? 그런데 어떻든 출마 선언문 이런 건 역사적 문건이거든요. 역사적 문건은 역사적 문건답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